기본적으로 내신 시험 문제에서는 네. 세계사 건드리지 않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번에는 굉장히 세계사의 내용을 많이 끌어왔다. 왜? 역사는 사실상 통합사회에 많이 들어가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그렇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의식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민윤상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민입니다. 자, 갑니다. 패션 문 이과. 자,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야,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으로 선택 과목들을 그 분야의 최고의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자, 그런데 말이죠. 2028 대입 첫 수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한 가장 큰 변화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 지금 예비 고1 친구들 현재 중학생 친구 굉장히 떨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통합사회 통합과 그러니까 뭐냐면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신을 갖다가 그대로 수능으로 응시하는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모시지 않을 수가 없죠. 이 패션 문이과 연장을 해가지고 두 편을 더 일단은 찍어볼 계획입니다.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 영상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려서 이번에 공개된 예시 문항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고등학교 어떻게 또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제가 같이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통합사회 먼저 가야죠. 제 채널 최초입니다. 통합사회를 오늘 저에게 알려주실 대한민국 역사 대통령을 넘어서 이제는 이다지도 확실한 통합사회 마스터피스 이다지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우리 미국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단히 좀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스터디 타이탄고 영역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일단 인친이에요, 인친. 그쵸, 그쵸. 원래 이런 이제 스타 강사분들은 팔로우 몇 명 안 해주거든요. 그래. 근데 그 중에 제가 있어요. 저도 이제 간간히 소식을 보고 가끔 뭐 이렇게 춤추는 거 올라오면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뭐 무슨 생각했냐면 되게 내성적인 사람인데 노력하나 하는 느낌 나죠. 그거 굉장히 행복해할 때. 행복해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테치러셀 메가스터디사나 이 단과학원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알바할 때 선생님 출석 체크도 제가 한 두세 번 했어요. 이거 모르셨죠? 그거 진짜 몰랐어요. 사실 그때마다. 대치러셀이 미남만 뽑아요. 알죠? 그 대치러셀 원장님이 얘기해 준 건데 네. 후보형들의 불만이 좀 누그러진다. 그러니까 불만을 얘기하러 왔을 때 예. 그러니까 미남과 미녀만 있으면 불만이 그 당시 진짜 여러분 제 안면이 거의 박살이 나 있을 텐데 제 채널은 처음이지만 사실 미디어 노출도가 엄청 낮은 강사는 아니다. 간간히 얼굴을 비추셨거든요. 그쵸. 최근에 선생님 방송 출연이 좀 없었죠? 근데 제가 방송 출연을 좀 한 것 같지만 네. 실제 제 그냥 강의 활동할 때 원칙 자체가 어허. 1년에 공중파는 한 편만 한다. 1년에 공중파 한 편이요? 섭외 들어온 거 중에 가장 대표성이 있을 만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미노 채널 출연도 섭외 받았을 때 바로 응해주셨거든요, 선생님. 좋았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통합사회 예시문항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타이밍이 맞잖아요. 네, 딱 찍으려고 하고 있었고 네. 저는 제가 노출되는 것만 아니면 좋거든요. 이다지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그렇죠. 과목이 앞으로 나가면 굉장히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죠. 역시나 싱크가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장부터 좀 민감한 질문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2015 교육과정 기준으로는 현재 수능에 사실은 역사 영역을 담당하고 계세요. 그렇죠. 한국사는 이때 필수가 됐고 이게 사실은 역사 과목을 저희가 반출해 본다고 했을 때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한국사도 필수로 좀 되면서 예전에 진짜 서울대 필수 시절 다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다시 좀 사탐이 부상할 기회가 있었으나 동아시아사는 오히려 증감률을 마이너스를 찍어버리면서 아니 왜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동아시아사 어떻게 가요, 거기? 세계사로는 띄우지 않아요 아무도. 엔수레몬 친구들이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하다가 동아시아사로 가기에는 개념량도 그렇고 진짜 재밌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작금의 상황 속에서도 선생님께서는 계속해서 1타자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은 통합사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통합사회 내에서 지리 역사, 일반사, 윤리가 조금씩 다 들어가 있는데 역사의 비중이 사실 가장 낮은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다희 선생님께서 통합사회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들, 대중들에게 노출도가 아직 작은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통합사회를 제가 제일 처음에 강의를 했을 때가 네. 올해가 7년 차예요. 그래요? 네, 2018년 겨울부터 통합사회 강의를 시작을 했고 야. 통합사회를 런칭한 이후로 단 한 번도 1등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요즘 고1 친구도 굉장히 인강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미 이 친구들은 알았었을 사실이고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으로 채택이 된다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럼 선생님에게는 호재였습니까? 아니면은 이건 비운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역사에서 시험 과목이 국영수, 사과, 한국사를 치는데 그중에 내가 2개나 1등이네? 하지만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메가스터디 타 선생님들하고는
경쟁의 어떤 그 시장이 달랐는데 아, 네, 그렇죠, 이제 그렇죠. 통합세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 서로 째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그거를 잘 생각을 못했던 게 제 눈앞에 있는 거에만 해결하기 급급해서 네. 오늘 처음으로 이제 또 한번 딱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영역에 다 1등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한 시장에 있으면은 네. 2등, 3등에도 충분히 내가 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아, 할 오히려? 것 같다고. 보통 뭐 1등 내가 무조건 할 것 같다 뭐 이런 말들도 강사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자존심이 이게 허락할까 이게 쌤이 계속 1타 강사였는데 지금은 제가 1등이니까. 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뿌리가 공교육에 있어요. 중학교에서도 사회를 가르쳤고 이거 크다. 고등학교에서도 사실 사회를 가르쳐서 이거 크다. 아이들의 상태를 잘 알아서 수능부터 사실 중학교까지 아울러서 좀 봐줄 수 있는 아. 단점이 있다. 학생들 가르치는 게 너무 행복해서 어. 내가 1등이 아니어도 이렇게 내려오면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내려갈 때도 그 순간에 내 강의를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너무 행복하게 사실 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야 나를 응원해주고 내 강의로 힘을 얻고 성적 아, 올린 맞아요. 친구들만을 위해서 오직한다. 수능 직전에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본격적으로 예시 문항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자, 통합사 14문항이 떴어요. 구체적인 배점이라든가 최종 문항수, 그다음 어느 정도 시간으로 우리가 풀어낼 것인지 이런 게 다 공개가 안 됐어요. 내년 상반기에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뭐 조심스러운 선생님의 예측도 가능하겠고 예시 문항에 대한 분석, 통합사회가 수능이 됐을 때 자, 어떤 모습도 있을 것인지. 자, 이거 독점 공개입니다, 진짜. 미미 채널 강의를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가 제일 궁금할 것 같으세요? 통합사회 예시 문항이 공개되고 이 예비 고1인 친구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뭘까? 저는 그걸 생각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저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오, 생각을 네네네.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그래서 뭐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공부해야 난이도. 돼? 난이도에 대한 부분 또 어떤 유형으로 나온다는 건지 그렇죠. 통합사회에서는 수능이 처음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어떤 학문이 중요한데? 윤리, 지리, 역사 내용이 있는데 중에서 뭐가 중요한데? 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야, 얼마나 공부해야 돼? 그렇죠. 그럼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으로 내가 이거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15 개정교육과정이랑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렇죠. 통합사회가 처음 생긴 교과가 아니잖아요. 이게 수능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사실 제일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건 기존의 통합사회랑 새로 바뀐 통합사회가 어느 정도로 내용이 달라졌어?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교육과정평가원이 답변을 준 거는 이 개정 통합사회 교육과정은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 측면에서 15랑 크게 다르지 않아. 안 다르다 했어요? 목차만 비교를 해보면 이전 버전에서 9단원이고 새로 바뀐 버전에서 10단원이에요. 한 개 단원이 늘었는데 밀렸어요. 내용이 뭐 엄청나게 늘었다기보다는 1단원을 통합사회 1, 2로 나눴을 때 통합사회 1의 1, 2단원으로 좀 나눴다 정도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보통 대부분의 대학교는 1학기, 2학기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통합사회 교과서 8종 중에서 6종까지만 제가 분석을 했어요. 와. 왜냐면 두 개는 아직 네. PDF가 공개가 안 됐어요. 기상 출판사를 기준으로 해서 교과서 서술을 한번 보여주면 오, 네네. 15교육과정의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에 대한 서술 부분이고 이게 22교육과정의 서술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와닿지 않으니까 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 요소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1, 2, 3번까지는 15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고 추가된 거예요? 추가된 부분이 요번에 교육과정에서 조금 추가 심화가 됐어요. 인간 중심주의 학제가 좀 더 등장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개념의 요소가 20에서 30% 정도 늘었다고 늘었어요?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심화된 내용이 아니라 네. 통합사회 혹시 교과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참고서밖에 아니고 왔습니다. 참고서부터 뭐 읽어보면은 네. 여기서 무슨 문제가 나와 할 정도로 평이한 서술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기조는 쭉 유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교과서가 이러면 실제 수능 문제랑은 다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걸 것 같아요. 교육과정 내의 내용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 평가원에서 맨날 교육과정 내의 내용으로 문제를 서술했다고 할 때 교육과정은 뭘까요? 공교육에서 가르친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죠. 그렇죠. 교과서 그리고 만약에 통합사회가 EBS 연계교재가 연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있는데 EBS가 있네. 연계교재면 연계교재도 들어갈 거고 학습은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어지니까 중학교의 학습 과정에 대한 기본기도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 뭐 상식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예시문항 1번 보면 혹시 미미누는 선택 과목을 뭐를 했었어요? 삼수 때까지는요. 한국사가 그때 필수가 아니었어요. 142로 16까지. 그때는 제가 한국사와 이제 그때 또 법과 정치였습니다. 정치와 법천에. 그래서 법과 정치라고 4수 5수는 법과 정치와 사회문화로. 이 예시문항은 사실 가비, 아리스토텔레스, 의리, 뭐 쾌락과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에피크로스인데 윤리네요, 요거는. 윤리예요. 전체적인 자료랑 선지에서 알아야 되는 개념 요소를 뽑으면 요렇게 돼요. 그럼 이게 실제로
교과서에 서술에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하잖아. 교과서 내용만으로 수능을 풀 수 있어, 예시 문항 풀 수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을 볼 때 네.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뭐야? 천재 그리고 뭐 창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을 때 교과서 이걸 넣었네요, 출판사.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서술이 교과서 2종에만 나온 것도 있고 교과서 4종에만 나온 것도 있고 1종에만 나온 것도 있어서 실제 수능을 볼 때는 교과서 8종의 내용을 모두 다 종합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사실 교과서에 서술 근거가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 혹시 네. 이 을사상가 한번 읽고 예. 디귿이랑 리을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 한번 판단을? 네, 풀어보시겠어요? 자, 에피크로스 작파. 모든 고통이 제거되면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디귿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을사상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추구할 만한 쾌락은 자,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의 통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고통이 제거되면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를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을까? 그쵸. 그쵸.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료를 분석하고 정답의 근거를 찾으면서도 약간 긴가민가하지 않아요? 긴가민가요, 이거. 맞아요. 쉽기가. 그리고 리을도 생윤 같아, 어떻게 해. 에피크로스가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성이란 단어는 없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교과서에 서술 근거는 없지만 윤리와 사상의 해당 파트에 들어가면 에피크로스의 기본 개념으로 제시되는 내용이거든요. 충분히 교과서에 유출은 할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윤리와 사상 영역이지 통합사회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당연히 통합사회 교과서 8종의 내용에 기반해서 내용을 보되 여기에 더해서 각 개별 학문의 기본 개념까지는 끌어와야 된다. 교육과정 안의 기본 개념에다가 네. 배울 때 개별 과목의 개념을 좀 보충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제일 베스트이고 자료 해석도 훨씬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될까? 교육과정 평가에서 얘기를 한 거는 구체적으로는 현재 수능 문항이 갖고 있는 장점이 유지되는 차원에서 문항의 형식과 틀을 유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윤리와 사상에서 출제하는 방식, 네. 역사에서 출제하는 방식, 지리에서 출제하는 방식이 있는데 네. 문항 유형까지 달라지면 학교 현장에서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그렇죠. 저 같은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문항 유형과 이런 거를 알아야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시 문항은 사실 다 필요 없고 유형을 보면 돼요. 왜냐면 예시 문항을 공개하면서도 난이도가 이렇지 않을 거고 100점이나 결정된 게 없다라고 그러네.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되는 건 유형만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출시되는지. 그럼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여기야. 학제적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문항이라고 하는 거는 학문 간 융합이 이루어진 문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낀다는 거예요. 맞아요. 통합사회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사회과 및 도덕과를 구성하는 각 영역, 윤리, 지리, 역사, 사회랑 관련해서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항도 예시 문항에 포함할 거다. 좀 학문적인 용어로 해보면 네. 개별 오. 학문 영역은 윤리, 지리, 역사, 사회, 윤리는 윤리 문제 따로, 지리는 지리 문제 따로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간학문이라고 부르는데 간학문은 그렇죠. 뭐냐면 두 개 이상 그냥 학문이 융합을 융합된 한다는 거잖아요. 거예요? 이 융합된 학문도 나온다. 근데 비중은 뭐가 더 높으냐면 간학문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선생님, 자 그럼 간학문 쪽에서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킬러 문항은 요즘에 좀 금지어라서 고난도 문항. 선생님, 그 매력적인 문제가 아, 네, 매력적인 문항. 아, 좋네요. 간학문을 기반으로 한 문항에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융합을 한 거에 조금 더 힘을 주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포인트는 간학문이지만 사실 충분히 개별 학문에서도 어려운 왜냐면은 어렵게 출제한 노하우가 여긴 쌓여왔고 여기는 처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20문항 정도라면 제가 예상을 하기로는 개별 학문에서 6문항에서 7문항 정도 비율을? 간학문에서 13문항에서 14문항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갑을 사상가 사상가니까 당연히 또 윤리에서 나왔을 거 윤리예요, 아니에요. 또. 갑 보면은 뭐 소유물의 취득 이전 교정 노직과 관련해서 사상이에요? 맞아요. 자유주의 정의관과 관련해서 소유 권리로 나왔던 거고 을은 뭐 무지의 배일이나 원초적 입장 아주 기본적인 롤스입니다. 사실 맞아요. 롤스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윤리 영역에서만 개별 학문에서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저것도 되게 윤리한 친구도 익숙한 거예요. 맞아요. 네, 저 그림도. 아주 익숙한 문학 유형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새로운 거는 간학문이니까 간학문을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건조문학과는 세계지리에서 나오죠. 근데 또 역사 느낌도 있고. 맞아요. 기억해보면 이슬람교가 세계사 느낌도 있어요. 네, 7세기 초 무함마드에 창시되었고 블라블라 자료는 세계지리랑 세계사의 내용을 섞어놨고 선택지 한번 볼게요. 1번 보면 네. 침엽수로 지은 목조 가옥에 거주한다. 뭐 2번도 뭐 태풍이 발생한다. 지리에서 지리예요. 나오는 내용인데 3번부터 5번은 아예 이거 사회문화죠. 사회문화 파트예요. 맞아요. 사회문화 문화 파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와, 이거는
자료에서도 선지에서도 2개에서 3개 많으면 4개까지도 사실 개념을 영역이? 끌어와서 풀게 하는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학생들한테 전반적으로 제가 조교들한테도 문제를 풀어보게 하고 학생들한테도 뭔가 피드백을 받아보면 간학문 영역에서 출제된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오. 그 어떤 학문이 중요하냐? 윤리, 지리, 역사, 사회 중에 뭐가 중요하냐? 근데 뭐가 중요할 것 없이 다 하기는 해야 돼요. 선택이 아니니까. 대수한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탐 하던 친구들은 그나마 조금 스무스하게 입문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떤 학문을 하다가 와야 될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교육과정 평가원이 밝힌 거는 지리, 일반사회, 역사, 윤리 영역의 핵심 개념들을 구심점으로 해서 유기적인 결합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한다. 특정 내용 영역에 치우치지 않게 하겠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특정 내용 영역에만 치우쳐서 그 과목만 중요하다고 하면 그렇죠. 논란이 선생님들이 생기죠. 가만히 네.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영역에서는 이거 통합사회라고 해서 4개 합쳐졌다고 하는데 뭐야 역사는 왕따야. 이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시문항에서 의도적으로 세계사를 많이 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내신 시험 문제에서는 네. 세계사 건드리지 않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번에는 굉장히 세계사의 내용을 많이 끌어왔다. 왜? 역사는 사실상 통합사회에 많이 들어가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니까 의식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1 통합사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경제 비교 우위 계산하는 문제거든요. 학생들이 그 문제를 가장 어려워하는데 네. 의도적으로 그 문제도 없는데요? 내지 않지 않았을까? 이게 생각을 충분히 해요. 그럼 수능 때는 또 모른다. 경제 안 그래도 기존은 어려웠어. 근데 예시문항에도 나왔네? 그럼 경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비교적 서술이 안 되었었던 역사 네. 문제가 예시문항에 많이 나왔고 그냥 보더라도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 말하는 특정 내용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예시문항을 개발했다. 저걸 살린 거예요? 이 오. 부분을 저는 봅니다. 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맞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변별력. 오늘 이것만 생각해도 돼요. 변별력.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통합사회에서 아주 냉정하게 봤을 때 2021 개정 통합사회 전반적인 교과서 8종의 내용을 원기옥으로 다 모은다고 할지라도 네네네. 사회탐구 선택 과목 한 개보다 내용의 요소가 많지 않아요. 다 긁어도? 다 긁어도. 통합사회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이 지금 사실 선택 과목 하나 하는 것 정도에 깊이지 않을까. 왜냐면 교과서 8종은 공개가 됐고 네.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용을 밥 한 공기만큼 배웠어요. 네. 근데 문제는 변별력 있게 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고1 학력평가에서 시험 데이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거 절평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상대평가로 출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고1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좀 변별력이 있었다라고 네. 하는 시험에서 2등급 안에 드는 비율이 21%예요. 와. 최근 2년간에. 변별력이 있었던 시험이 21%인데 고1 수준이긴 합니다만. 맞아요. 네. 변별력이 없었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가 63.1%까지 2등급까지? 2등급이. 아니 대학의 정시를 통합사를 보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상대평가로 치른다고 했는데 이거 거의 한국사인데요? 맞아요. 한국사보다 심하죠 지금.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비문학 스타일로 갈 수 있다. 실제로 비문학 스타일로 예시문항에서 나온 문항이 있어요. 예시문항 5번. 꽤나 길어요 또. 도시화랑 산업화랑 관련된 개념은 요만큼 배워요. 그런데 지문을 이만큼을 주고서 선택지에서 자료까지 같이 분석해야지 풀 수 풀 수 있게 있는. 하는 문제. 이미 알고 있는 개념도 있고. 도시화 곡선도 알아야 되고 산업화도 알아야 되고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살을 붙여서 자료를 줌으로써 그래프까지 줌으로써 난도를 올리려고 하는 비문학 스타일로 갈 수가 있다. 고2 공백기를 일단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고2에 공백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통사랑 통과가 정말 오묘해요. 2, 3학년 때 일단 없습니다. 맞아요. 배우진 않아요. 내신에서는. 고1 때 배운 과목을 가지고 고2 때는 배우지 않다가 고3 때 수능으로 치르는 과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2 공백기가 있다는 거. 고2의 공백기가 확실히 있는 그러네. 과목이 되죠. 네. 고1 때는 일단 내신 공부에 완전히 방점을 두고 왜냐면 내신 중요하니까. 그렇죠. 고2 때 심화 개념 아까 얘기한 이 개별 과목의 내용을 조금 끌어와가지고 그러네. 개념을 보충을 하고 네. 문제풀이 하면서 이런 것들 대비를 해 나가야 되죠. 그러면 뭐 통사에서는 문제 없다. 좋습니다. 박수 주세요. 깔끔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과서 분석, 교육과정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전체 내용의 근거를 다 찾잖아요. 여기까지 교과서 나와 있고 요거는 안 나왔으면 요런 개념까진 건드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각 영역으로 가가지고 또 그 영역의 개념을 끌어와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다희 선생님께서 통합사회 아주 깔끔하게 2028 수능 때 입문됐을 때 어떻게 출제될지 예상을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출제 문항수와
총 배점은 몇 점일까요? 저는 100점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 문항수는 50문항은 많고 30에서 40문항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통합사회 만? 네, 통합사회 만. 20문항 좀 작고 아마도 평가원이 고민을 하는 거는 통사랑 통과를 어떻게 치를지 뭐 같이 주고 치르게 할지 그렇죠. 통사 먼저 할지 통과를 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겠죠. 선생님도 정말 고민이 되시는 다 같이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다지 선생님이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미미의 패션 문이과 통합사회 편으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또 그 출연하셔서 이렇게 1대1 강의 이렇게 해보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십니까? 재밌었어요. 그리고 어. 신기하게 제가 평소에 긴장을 진짜 안 하는 편인데 오늘 살짝 긴장이 돼가지고 진짜요? 통합사회 이제 영상이 나오고 나서 통합과학 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통합과학 편에 어떤 선생님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지 댓글로 또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분은 제 채널에 구면으로 나오셨던 분이 나오지 않을까. 통합과학 편까지 우리 예비 고1 친구들 그리고 예비 고1 학부모님들 영상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문이과 통합사회 편의 미민우 다지쌤이었습니다. 안녕!